안녕하세요. 박성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스프링 엠부시 설정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리퀘스트 매핑까지 했고요. get 매핑, 포스트 매핑 또 했나요? 자, 하여튼 우리 매핑, 그러니까 URL, 사용자 요청 URL과 특정 컨트롤러, 그리고 컨트롤러의 메소드와 이렇게 매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러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뭡니까? 사용자의 그 요청과 함께 전달된 데이터가 바로 파라미터이죠. 이 파라미터 요청을 하는 방법에는 get 방식의 요청, 포스트 방식의 요청이 있을 수 있겠고, 보통 get 방식의 요청은 우리 그 웹 브라우저의 주소줄에 이렇게 요청 URL과 함께 데이터를 함께 전달하는 방식, 이 get 방식이고, 우리가 보통 뭐 회원 가입이나 이런 경우에 폼 태그 안에 사용자의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JSP 서블릿에서 사용자의 그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파라미터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get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뽑아내고 그걸 그대로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입력된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자바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고, 그 자바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그 프로퍼티 또는 멤버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인티저로 바꾼다든지 뭐 플로트로 바꾼다든지 하여튼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또는 뭐 자바빈 형태로 자동 생성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MVC에서 이 컨트롤러에서 파라미터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스프링 MVC에서는 모든 요청은 일단 컨트롤러에게 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사용자 요청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파라미터들을 수집하고 그 수집된 파라미터들과 함께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아니면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다른 어떤 그 자바 클래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 다른 모듈에다가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요청할 때 사용자가 전달한 파라미터를 함께 전달해야 됐죠. 자, 그러면 그 파라미터 수집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안에서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두 개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DTO. DTO는 자바 객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객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다라고 해서 DTO라는 용어를 씁니다. DTO를 활용하는 방법, 데이터 트랜스퍼 전달 오브젝트다 해서 DTO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 상당히 이제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그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그 컨트롤러에 정의된 메소드,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매핑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스트나 배열 형태로 어레이 리스트나 아니면 문자열 배열 형태로 사용자가 보내준 여러 값들을 받아서 어레이나 리스트나 배열 형태로 이렇게 생성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객체 리스트 형태로 자동으로 변환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매개 변수나 아니면 객체로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변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트 타입의 경우에는 그 데이트 타입을
명시할 수 있는 타입이 패턴이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기 힘듭니다. 그러한 경우에 init binder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그렇게 바인딩하는 방법, 사용자가 전달해준 파라미터를 객체 아니면 다른 자바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구현하는 방법, 구현해주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으로 호출을 함으로써 이렇게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데이트 타임 포맷이라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DTO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DTO를 활용해서 사용자 파라미터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다가 특정 요청을 처리하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어요. 여기서 request mapping 해서 우리가 그냥 DTO라는 요청이 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처리하는 것은 public string 우리가 뭐 DTO 이렇게 한번 해보죠. DTO. 자, 그러면 얘가 리턴 해주기를 샘플에 DTO를 리턴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샘플에 DTO를 리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리퀘스트 매핑 클래스 레벨에서의 어노테이션 리퀘스트 매핑이 샘플이기 때문에 이 DTO란 메소드가 처리하는 요청은 샘플 슬래시 DTO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뷰에 해당하는 뷰를 지정하는 이 문자열 스트링을 리턴하지 않으면 결국은 얘가 기본으로 샘플 밑에 dto.jsp로 매핑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건 이해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뷰스 밑에 샘플 밑에 dto.jsp로 이렇게 매핑이 된다라는 거. 결국은 리턴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리턴 하나 안 하나 만약에 이렇게 매핑할 것 같으면 똑같다라는 거.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뷰를 지정하는 문자를 리턴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사용자가 어떤 이 요청과 함께 DTO라는 요청과 함께 뭘 줄 거냐면 저 데이터를 줄 거라는 거죠. 파라미터를 줄 거라는 말이죠. 그럼 그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객체를 하나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객체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객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건 저장을 했고요.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종의 자바빈 형태의 자바빈 형태가 아니고 자바빈이죠. 자바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클래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고 전달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클래스들, DTO가 포함되는 클래스들은 우리가 도메인 이름의 도메인이라는 이제 패키지, 도메인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로 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yju.wdb.domain이라는 패키지 아래에 우리가 샘플 DTO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보고 이 DTO는 아주 심플하게 private string name 그리고 private int age 이렇게 가지도록 해요. 그리고 이 이제 private 변수에 데이터를 세팅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가 이 property, 이 멤버 변수 각각에 대해서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지금 이 STS 개발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고, 우리가 롬복을 쓰면 롬복은 우리가 안 쓰기로 했는데 이거는 롬복의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사용할 수가 없고, 이 데이터를 라는 어노테이션을 롬복의 어노테이션을 쓰면
setter, getter 그리고 toString 메소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이건 참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쓰는 대신에 책과 달리 우리가 source라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source라는 메뉴에서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는 걸 누르면 어느 프로퍼티, 어느 멤버 변수에 대한 get와 set를 만들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럼 이 두 멤버 변수 모두에 대해서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만들고 우리가 샘플 컨트롤러로 가서 여기에 샘플 DTO 타입의 객체를 매개 변수로 가진다라고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그는 좀 아직 안 되니까 일단은 화면 출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TO 한번 찍어보고요.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DTO란 요청과 함께 사용자가 데이터 파라미터를 전달해주면 그 전달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스트링 프레임워크가 DTO라는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리한 기능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제 요 메소드가 호출되겠고 호출되고 난 후에는 뷰 페이지로 연결될 텐데 뷰 페이지는 뭐죠? 샘플 밑에 dto.jsp라는 걸 찾을 거고 없으면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JSP를 샘플 밑에 dto.jsp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JSP 파일로 next 해서 여기에 dto.jsp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심플하게 h1에 dto view 페이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컨트롤러를 이제 수정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이 서버가 웹 서버가 톰캣이랑 웹 서버가 수정된 걸 새로 읽어 들여서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경을 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변경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경되면 이 스프링 STS 환경에서 변경된 걸 자동으로 새로 읽어 드리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도 되고 이미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리로딩이 안 됐다면 서버 리스타트를 해서 새로 서버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좀 전에 만든 저 메소드가 호출되려면 호스트에 8080에 샘플에 DTO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죠. 호출해야 되는데 이때 데이터가 같이 파라미터가 같이 전달될 수 있다.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DTO란 샘플 DTO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 샘플 DTO에 있는 멤버 변수 이름 정확하게 얘기하면 set 메소드에 해당하는 set name, set age잖아요. 결국 내가 전달한 데이터가 이 샘플 DTO라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샘플 DTO라는 객체를 new해서 만들고 그리고 전달한 데이터를 가지고 set name, set age를 불러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객체를 생성하고 값을 설정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 set 메소드, 이 set name이면 name이란 이름으로, set age면 age란 이름으로, 물론 앞에는 소문자로 해서 그렇게 전달하면 자동으로 set name, set age가 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죠? 자, 그래서 DTO name은 해서 scpark and age는 20 이렇게 전달하면 내부적으로 샘플 DTO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서버 쪽에서 이 요청을 받으면
그리고 저 name과 age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샘플 DTO 객체의 name과 age 값을 설정하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return 해보면 찾을 수 없습니다. 뭐를 no mapping for get sample DTO네요. sample DTO라는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의 메소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퀘스트 매핑을 내가 했죠. sample DTO 그럼 리로딩이 지금 자동으로 안 된 것 같아요. 서버를 다시 리스타트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리스타트. 그러면 이제 서버가 새롭게 이제 떠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디스트로잉 하고 뭐 서버 스타핑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다시 스타팅 해서 아직 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안 떴고요. 아직 뜨고 있고요. 지금 저녁이라 그런지 자,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버 스타트업 이렇게 됐습니다. 20초 만에 떴습니다. 20초 너무 오래 걸렸는데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다시 요청하면 다 이렇게 DTO 뷰 페이지라고 뜬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서버 쪽에 보면 system.out.println에서 찍으면 이렇게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의미 없는 글자가 찍힌 거는 왜 그래요? 우리가 객체를 찍으라 라고 하면 객체의 toString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toString 메소드를 구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브젝트, 모든 이제 클래스, 우리가 사용자 define 하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된 toString 메소드가 상속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된 toString은 우리한테 의미 없는 글자, 의미 없는 데이터를 찍어주기 때문에 자, 이게 system.out.println에서 객체를 찍었을 때 우리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찍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oString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되겠다. string에서 toString 해서 이렇게 return 해주기를 name은 name이고 그리고 age는 age다 이렇게 리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의미 있는 글자가 찍히겠죠. 이렇게 찍어봤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서 다시 요청을 해봅니다. 해보면 다시 오늘 리로딩이 안 되기로 마음먹은 것 같은데 자, 이제 리로딩 되고 있네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다시 이제 변화된 거를 소스에 변화가 있다는 감지하고 리로딩을 했습니다. 리로딩 컴플리티드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는 거죠. 실행해서 해보면 자, name s18 age 20 이렇게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내가 사용자가 준 파라미터로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스프링에서 사용자 파라미터 수집하는 건 쉽구나. 그리고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객체로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다만 어떤 가정하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파라미터 이름과 name과 age라는 이 파라미터 이름과 생성하고자 하는 객체의 파라미터 이름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멤버 변수라 하잖아요. 그죠? 멤버 변수라 하고 파라미터와 멤버 변수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멤버 변수 이름을 name이라 했지만 파라미터는 set 메소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set 메소드의 set name이면 얘가
파라미터가 뭐죠? name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set my name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set my name이라 하고 이 set my name이라는 이제 그 set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자 이름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의 property 이름은 name과 age가 아니고 my name과 age인 거예요. 그러면 property 이름이 파라미터 이름과 지금 맞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이름은 name 아니 사용자가 준 파라미터 이름은 name이고 이 객체의 property 이름은 my name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저 name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name은 null이 되는 거예요. 왜? set 메소드 이름이 name이 아니거든. set name이면 set 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 소문자로 바꾼 단어가 property 이름인 거예요. 첫 글자를 소문자로 바꾼 단어가. 그래서 property 이름과 객체의 property 이름과 파라미터의 이름이 같아야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roperty 이름과 파라미터 이름을 매핑 시켜주면 똑같이 해주면 자동으로 객체로 만들어지고 그 객체의 값이 설정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스프링의 그 다음 방법,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 갔나? 네.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리퀘스트 파라미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바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매핑에서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파람 이렇게 해봅시다. 파람 이렇게 해서 public 얘도 뭐 void 하죠. 그러면 파람 얘는 뭐 얘는 자 string name int age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system.out.println에서 name은 name 플러스 age는 age 이렇게 한번 찍어 봅시다.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게 리로딩 돼야 돼요. 또 리로딩 하고 있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리로딩 되겠죠. 이렇게 해서 DTO가 아니고 이번에 뭐 파람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죠. 파람 했을 때 여기 name sc age 20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객체가 아니더라도 매개 변수의 이름과 파라미터의 이름,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파라미터의 이름이 같으면 자동으로 매핑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not found exception이 난 걸 왜 놨을까요? 여기 왜 놨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void인 경우에는 어떻다? 뷰 페이지가 이 메소드를 실행하게끔 한 URL과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호출하게 한 URL은 sample/param이었거든. 근데 sample/param이었고 내가 뷰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sample 밑에 param.jsp를 찾는데 없기 때문에 not found exception이 나는 거예요. 그죠? 안 나게 하려면 other 해서 JSP를 하고 param.jsp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param.jsp에서는 h1 해서 param 페이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JSP 페이지는 뭐 리로딩을 안 해도 요청하면 새로 읽어올 거기 때문에 아마 새로 읽어 안 오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될 것 같아요. 바로 되죠. 파란 페이지 이렇게 바로 된다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름이 같으면 파라미터와 매개 변수 이름이 같으면 바로 되는구나. 다만 근데 이름이 다른 경우에 자 string my name이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면 아직 리로딩이 안 돼서 그래요. 리로딩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변경한 거는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변경이 된 거고, 웹 그 서버의 메모리 공간으로 이 변경된 게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 버전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다시 읽어드리면 리로딩 됐고요.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네임이 null인 거예요. 왜?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request param이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자 여기에 name이라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데이터를 여기에 매핑 시켜라 라고 명시적으로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equest param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전달한 파라미터를 우리 컨트롤러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매핑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보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request param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나 배열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리퀘스트 매핑에서 리스트 이렇게 봅시다. 리스트 요청을 했다. 샘플에 리스트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public 스트링을 할까요? 이번에는 스트링 리스트 이렇게 해서 리턴하기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샘플에 다르게 안 해도 되지만 void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으로 했으니 ex처럼 리스트 이렇게 리턴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request param이라는 데 보면 ids라는 파라미터들이 동일한 이름의 파라미터들이 여러 개 전달될 거야. 그러면 그 놈을 array 리스트로 만들어라. 그리고 array 리스트 이름은 ids를 하자. 이 리스트, array 리스트인 경우에는 이 변수 이름과 매개 변수, 파라미터 이름이 매개 변수와 파라미터 이름이 같아도 array 리스트로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array 리스트로 우리가 이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 타입으로 이렇게 매핑할 때는 이름만 같으면 바로 매핑이 되지만 이런 이제 기본 타입이 아닌 리스트 타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과 파라미터 이름이 같아도 배열로 리스트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퀘스트 파람을 적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리퀘스트 파람 무조건 적어 주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적어 주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는 자 util 패키지에 있으니까 임포트를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한번 찍어 보자는 거죠. system.out.println에서 ids 찍어 보자. 찍어 보면 배열은 이렇게 바로 객체 배열, 리스트 배열은 바로 찍으면 그 안에 원소들이 찍힙니다. 따로 구현해 주지 않아도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리고 샘플 밑에 exlist.jsp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exlist.jsp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h1에 exlist 페이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게 되겠죠. 리로딩 됐죠? 리로딩 됐으니 여기에 한번 이걸 한번 호출해 보겠죠. 얘를 호출하려면 리스트라고 해야 되고 ids라는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되죠. ids는 111 and ids는 22 and ids는 333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갖고 찍어보면 111, 22, 333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가 준 파라미터를 리스트 타입의 객체로 자동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이고 리스트이죠. 이걸 어레이 리스트로 받을 수도 있고
배열 형태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열 형태로. 배열 형태로 받는 거는 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레이라고 합시다. 어레이고 퍼블릭이고 스트링이고 my 어레이는 비약어니까 우리가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request 바람 IDS를 어떻게 매핑하냐 하면 스트링의 배열로 매핑해줘.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여기에서도 배열은 우리가 바로 찍으면 안 찍히죠. 안에 내용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니 얘를 찍는 방법은 arrays라는 우리 이 클래스의 스태틱 정적 메소드로 toString이 있어서 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얘가 찍어준다는 거죠. return에서 샘플에 myArray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면 뭐가 필요해? 샘플 밑에 myArray.jsp가 필요하겠다, 그죠? new 해서 other 해서 JSP의 이름 뭐였죠? myArray? 네, myArray.jsp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여기도 h1에 myArray 페이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리로딩 됐어요. 그러면 될 거라는 거죠. 이미 리스트 대신에 아까 array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myArray 페이지가 떴고, 여기 똑같이 내가 전달한 데이터가 잘 이제 찍힌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줄 수도 있겠죠. IDS는 444 이렇게 바로 찍힌다라는 거. 이렇게 사용자가 전달한 파라미터를 array 리스트 형태로 또는 이제 배열 형태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 이렇게 request param이라는 annotation을 통해서 매핑 시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전달해주는 파라미터를 객체 형태로 바로 이렇게 받기도 했고, 아니면 기본 프리미티브 타입 형태로 기본 타입 형태로도 매핑을 시켰고, 리스트나 배열 형태로도 이렇게 매핑을 시켰어요. 또 하나 방법은 객체의 리스트로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DTO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 샘플 DTO의 리스트로도 우리가 사용자 파라미터를 받아서 사용자가 전달한 파라미터를 받아서 객체의 리스트로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위한 클래스를 사실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샘플의 DTO 리스트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얘가 프라이빗에서 리스트 그래서 샘플 DTO라는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로 만들어지게끔 샘플 DTO라는 객체를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 타입을 멤버 변수로 하나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고 얘에 대한 set 메소드, get 메소드가 setter, getter가 필요하겠죠. 자, 어디 갔나? source 해서 generate 해서 getters and setters 저장을 하고 해야 됩니다. generate getters the operation is not applicable to the current selection. Select a field which is not declared as type variable or type that declare such field. 타입 베리어블로 선언되지 않은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걸 해라는데 뭔데 그거 이거밖에 더 있나? 자, source generate get status 왜 자, generate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시 컨트롤러로 가서 저 객체 배열로 만들어주는 이제 컨트롤러 메소드를 한번 구현해 보자. 리퀘스트 매핑에서 여기는 뭐 obj 리스트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자 public string obj 리스트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뭐 필요한 게 sample dto 리스트 타입에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return sample의 objects 이렇게 한번 리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object.jsp가 필요하겠죠? object.jsp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object.jsp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h1에 object list page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매핑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매핑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되느냐, 요청을 해야 되냐 하면 자, 근데 이걸 한번 찍어 봐야 되겠다, 그죠? system.out.println에서 리스트 이렇게 한번 찍어 봐야 제대로 매핑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찍으면 우리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데이터가 보여지도록 얘도 toString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합시다. string에서 toString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for 그죠? for each 쓸 수 있나? for each 아닌가? for인가? 자, 헷갈립니다. 그냥 for 씁시다. 하도 구현을 안 해보다 보니 자, int i는 0부터 i가 리스트의 사이즈 i 뿔뿔 이렇게 자 리스트가 널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return if 리스트는 널이면 해서 return empty 이렇게 주고 그게 아니면 뭘 할까요? 자 string buffer buffer는 new string buffer로 하나 만들고 우리가 그냥 스트링 해서 더하기 연산으로 이어줄 수도 있는데 스트링 그 연산을 통해서 문자를 이렇게 합치는 것보다 스트링 버퍼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sbuff.append에서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뭐를 리스트의 원소들을 리스트에 .get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면 객체가 리턴 될 거고 객체는 toString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의 toString 메소드를 아마 자동으로 호출할 거고 그러면 우리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 하고 이렇게 .append 해가 더 하나 해야 되겠다. append에서 줄바꿈 문자를 넣도록 하고 리턴 해주기를 sbuff.toString에서 리턴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의미 있는 값이 찍히도록 한번 이렇게 리로딩 할 거고 리로딩 하는 동안 우리가 얘를 요청하기 위해서 obj 리스트에서 이게 객체로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은 리스트에
뭐 제로의 name은 AAA, 예, and list의 제로의 age는 20, and list의 1의 1의 name은 뭐 BBB 뭐 이렇게만, age는 값을 안 주면 뭐 아무것도 할당 안 되겠죠.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봅시다. 이렇게 요청해 보면 이제 bad request라는 에러가 날 거예요. bad request. 이 왜냐하면 이 사용자의 URL 요청을 URL 형태로 해서 요청을 할 때 이 브라킷은 우리가 사용 주소줄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name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UR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코딩을 해야 됩니다. 인코드 URI 컴포넌트인가요?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써서 URI에 사용될 수 있는 문자로 이 브라켓 같은 것들을 사용될 수 있는 문자로 변환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써서 한번 해보면 돼요. 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검사,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검사를 누르고 여기 콘솔 창에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바로 쓰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인코드 URI 컴포넌트 이렇게 하고 요거를 어디에 물음표 뒤에 있고 요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표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이놈을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컨트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했습니다. 그리고 요 뭐 물음표 뒤에 요걸로 대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오브젝트 리스트 페이지가 제대로 뜬 걸 확인할 수 있죠. 제대로 실행됐다는 거고, 객체를 찍어보면 객체가 찍히다가 에러가 났네. 자, 여기 이제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요? 어디서? 다시 클리어하고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하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번 다시 해보면 이렇게 났네. name은 null이고 age는 0이다. 우리가 뭔가 잘못됐는데 아마 DTO가 우리 제대로 안 바꿔서 그랬나? DTO setName, setAge 이건 됐죠? 이건 됐고 우리가 연결을 요청을 할 때 리스트 리스트에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다. 자, 지금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읍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